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신재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새 급변하고 있는 조직 환경 속에서 리더들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의 리더십을 어떻게 개선하기 해야 될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조직 변화와 리더십 딜레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 변화와 리더십 딜레마인데요.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리더십이 왜 이렇게 어려지고 위협받고 있느냐. 첫 번째는 리더십 위협 요인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요새는 기업 간 차이보다 한 기업 조직 내에서의 세대 간 차이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 요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앞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리더가 부하 직원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서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은 목표를 잘 달성하느냐에 집중되어 있다면요, 요새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은요, 조직 변화라는 변수입니다.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이죠, 신성장 동력 개발입니다. 옛날엔 리더가 자기한테 주어진 목표만 열심히 달성하면 됐는데요, 요새는 뭔가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먹거리 외에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되는 일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이 신성장 동력 개발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수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리더들이 이런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그것이 리더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새로운 것을 찾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직 변화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요새는 기업 문화가 더 중요해지기도 했지만은요, 일단은 생존을 위해서 속된 편으로 성과 관련된 계산기를 두드려서 관계사를 팔고 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은 이제 정말 남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또 조직의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 정보, 지식,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리더에게는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성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낮아진 진입장벽이라고 그랬는데요, 요새는 초경쟁 시대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젠 우리 회사만 갖고 있는 기술, 우리 회사만 갖고 있는 고객, 우리 회사만 갖고 있는 특수한 어떤 직원, 이런 것들은 보유하기가 힘들죠.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든 것을 독점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제 상황이 어려지다 보니까 실적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리더에겐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실적을 높이지 않으면 리더는 바로 위험해지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하면 실적 지상주의에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실적 지상주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리더나 직원들이 무리수를 펴서 오히려 더 고객과 갈등을 겪는다든지 사회적 지탄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의 커다란 리더에게 딜레마인 것이 바로 이 성과 달성에 대한 부담이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쟁자입니다. 여러분, 경쟁자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경쟁자가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닥이라는 회사를 잘 아실 겁니다.
지난 2012년 1월 16일 날 미국 뉴욕의 남부법원에 파산보 신청을 냈죠. 그때가 코닥이 131년 된 해였습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던 필름 시장의 제왕인 코닥이 어려워진 이유는 뭘까요? 시장에 필름의 대체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위 디지털 카메라인 거죠. 그럼 이 디지털 카메라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전통적인 필름 시장에서 코닥이 다른 필름 회사인 경쟁자와 겨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혀 필름에서 상관없는 전자회사에서 만든 소위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위험에 빠졌던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방향에 있던 분야에 있던 경쟁자들과 직면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말이죠. 한 우물만 파라는 얘기를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한 우물만 파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다른 우물도 좀 살펴보고 다른 데서 아이디어도 갖고 오고 정보도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시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왜 딜레마냐고요? 모든 리더들은요. 거의 오랜 기간 동안 한 분야에 집중해왔고 잘해왔고 그만큼의 성취를 했고요. 거기에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본 분야,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두렵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하 직원입니다. 요새는 정말 자기 자식도 다루기 힘든 시절이라고들 얘기들 하죠. 리더가 왜 변해야 되냐면요. 직원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부모의 조건이 달라진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리더는 또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세대 차이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새는 기업 간의 차이보다 세대 간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소위 구세대, 신세대, 낀세대. 이 세대 간에 갭이 커지고 소위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마인드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경험을 갖고 다른 세대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죠. 힘겹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몰입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2009년도부터 저희 경영학교에 세계적으로 경영학계에서는 직원들의 워크 인게이지먼트, 즉 몰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왔습니다. 몰입이란 뭡니까? 직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자신의 조직에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조직보다는 개인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진 것이죠. 이럴 때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가진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이 또한 리더에게는 커다란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왜 조직 변화와 리더십 딜레마냐 보면은 그 첫 번째 이유가 리더십의 위험 요인이 복잡해진 겁니다. 즉 리더가 신경 써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 간 차이보다 기업 내 세대 차이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세대에 속해 계신가요? 보시다시피 요새는 크게 9세대, 낀세대, 신세대로 이렇게 나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9세대는 소위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 분들을 이야기하죠. 이분들은 정말 가정보다는 직장, 개인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정말 청춘을 바쳐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세대들도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보시면 생존 주기가 단축된 겁니다. 예전에는 임원을 좀 오래 할 수도 있었고요. 금융기관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지점장을 오래 할 수도 있고 그랬죠. 근데 요새 그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생명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존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매우 집중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죠? 생존하기 위해서 단기 성과주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단기 성과주의를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적 지상주의를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미래를 멀리 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그런 일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는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후배들, 부하 직원들의 육성이라든지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과는 좀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낀 세대입니다. 소위 직급으로 보면 말이죠, 팀장급 아래 과차부장이라 할 수 있어요. 소위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가장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핵심 계층인데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요새는 성과주의다 뭐다 하다 보니까 말이죠, 첫 번째, 전통적인 계급 체계에 혼란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속된 표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아래를 따질 때 보면 거의 주민등록증상에 나타난 나이 순이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이 됐죠. 근데 요새는 팀장 밑에 팀장보다 더 나이가 많은 팀원이 있는 경우, 같은 팀장이었다가 다른 팀장이 다른 곳에 팀원으로 가는 경우, 또 자기가 모시던 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역전돼서 자기 밑에 팀원으로 오는 경우, 이런 그 불편한 진실들이 많은 것이죠. 사실 우리가 관계가 불편하면 업무를 지시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요새는 많이 안 나가고요, 덜 뽑다 보니까 아래 직급들이 대부분 실무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이렇게 있었다면 이 하이라키가 있었죠.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도 보고 협력도 구하고 위로도 받고 그랬는데, 요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모두가 실무자죠. 대리, 과장, 차장이 전부 다 실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 능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는 그 리더십을 연습할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 능력 뛰어나고 잘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팀장 되고 그러면 실무적인 능력은 괜찮겠지만 부하 직원들 관리 능력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5년도 3월 달에 모 H라는 인터넷 교육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팀장을 대상으로 한 팀원들의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5점 만점에 2.45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문제는 이 팀장에 대한 불만의 요인의 첫 번째 44.9%가 리더십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리더에게 리더십이 없다고 평가한다는 건 좀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실무는 좀 할 줄 알지만 뭔가 팀원들 이끄는 사람 관계, 사람 관리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팀원들의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또 중간 관리자 중에 승진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찍 승진하면 일찍 나가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승진을 포기하고 그냥 스테이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한 가지 문제는 말이죠, 승진을 포기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승진에 대한 어떤 욕구 없이 그냥 정년까지 가겠다라는 약간 수동적인 자세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이끌고 그들과 뭐 회식도 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어드바이징 해준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겠죠. 이게 일반화된 현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일은 많죠. 스트레스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심신이 굉장히 지쳐서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통 지치고 힘들면 어떻죠? 다른 사람과 말하기가 싫은 거죠. 침묵하는 겁니다. 부하 직원과도 침묵, 동료와도 침묵, 조직에 대해서도 침묵, 상사가 묻는 거면 대답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침묵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신세대입니다. 신세대는 어떻습니까? 회사보다는 개인. 그렇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개인이 절대로 희생하지 않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하죠. 왜? 회사는 나의 인생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내 인생을 전체적인 걸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취보다 성장입니다. 과거에 낀 세대나 구세대는요, 성취감이 더 컸죠. 그래서 가족보다는 직장, 그 다음에 개인보다는 회사를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휴가도 못 가고 주말도 기꺼이 반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기들보다 1, 2년이라도 먼저 승진하면은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바람직한 직장인의 모습으로 인식을 했었죠. 근데 요새 신세대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일하든 이게 과연 내 성장과 개인적인 성장과 어떤 관련성이 있나, 이것을 먼저 생각해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세대 특징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복종보다 보이스인데요. 과거에는 윗사람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불만은 있을지언정 저항을 하긴 쉽지 않았죠. 요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객도 영리해졌지만 직원들도 참 영리해진 것 같습니다. 상사에게 할 말은 꼭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정보다 코칭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내가 보장해 줄 테니 잘 믿고 나를 따르라, 이런 거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요새는 그보단 내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고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상사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은 인사고과만 하더라도요, 만약에 같은 대리라도 선배 대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 나이 어린 대리보다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인사고과를 잘 주고 승진할 기회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요새는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신세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대 간의 차이는 각각 계층에 있어서의 리더십에 대한 약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낀 세대는 구세대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기 어렵게 됐고, 신세대는 낀 세대를 바라보면서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그런 리더십의 딜레마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요, 구성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몰입을 방해하는 방해 요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왜 당신 일 열심히 안 해? 그러면은 어땠죠? 뭐 봉급이 적어, 승진해서 떨어졌어,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만이 아니라 사람과 일, 조직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그 현실을 파악하고 몰입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리더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도 이들의 직원들의 몰입을 떨어뜨리죠. 예전엔 리더에게 불만이 다소 있다더라도 감히 저항을 하거나 그것을 달리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자기 리더와 관계가 안 좋으면요, 기꺼이 퇴사하기도 하죠. 여러분, 굿보스 배드보스라는 책을 쓴 스탠포드 대학의 서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무려 2,500개 회사를 대상으로요, 갤럽 조사를 해서 10만 명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그 조사는 뭐냐면 그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직 의도를 파악한 겁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를 떠나고 싶다면 왜 떠나느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상사를 떠난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얼굴 맞대면서 일하는 상사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고 그렇다면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요새 커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료들과의 신뢰입니다. 소위 직장 내 왕따, 부서 이기주의, 이런 동료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업무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조직이 시키는 일, 상사가 시키는 일, 무슨 일이든지 다 닥치는 대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그게 가치가 있나? 의미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내 개인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직장생활 나이 50 전후면 정리해야 되는데 그 뒤에 50대, 60대, 70대, 80대 무려 30년, 40년, 100세 시대를 살면서 직장에서 배우는 일들이 단지 월급만 받는 일의 대가라면 너무나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위한 터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입니다. 예전엔
조직이 다소 불공정하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은 소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름으로 견뎠죠. 근데 요새는 조직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잘 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서 직원들의 몰입 요소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즉 방해 요인도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리더가 직원들을 몰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염려하고 배려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리더에겐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여러분들을 왜 따를까요? 직급 때문에요?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새는요, 리더십은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리더십은 부하의 육성과 함께 리더의 생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리더십의 성과는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헌신과 몰입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요새 영리해진 부하 직원들이 괜히 헌신하고 몰입하지는 않죠. 자신들이 지각하고 있는 자기의 앞으로의 비전, 회사의 비전, 그리고 자기 개인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클 때 기꺼이 헌신하고 몰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비전과 성장에 대한 느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리더가 보여주는 신뢰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정말 믿을만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런 것이 중요해진 것이죠. 요새 소위 우리 리더십 학계에서 오센틱 리더십이라는 변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진정성 리더십이죠. 왜 이 진정성 리더십이 관심의 대상이 됐냐면 직원들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거죠. 너 좀 열심히 더 하면 연말에 뭐 좀 해줄게. 너 열심히 하면 뭘 해줄게. 이런 승진과 보상이라는 채찍과 당근 갖고는요,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젠 직원에게요, 리더도 어려우면 어렵다, 모르면 모른다, 어려워서 도와달라, 이런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보여주는 신뢰 리더십에 따라서 직원들은 성장감과 비전을 알게 되고요. 우리 리더들은 이런 리더들의 행위가 직원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꼭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바로 리더 우리 자신부터 자기 변화에 대해서 신경 쓰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조직 변화와 리더십 딜레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그런 것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우리 리더들의 습관은 과거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직이 변하고 또 리더십의 변화를 요구된다면요, 우리들은 앞으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또 부하들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리더십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